예, 쌍방모 더 물어보시죠. 제가 한 개만. 예, 피고인. 예.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군 아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 사무를 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세요? 군 아닌 데는 계엄이 선포돼도 군이 못 간다고 생각하셨나? 그 한 번도 이렇게 비상계엄 관련된 법을 갖다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계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봤을 때 군이 어떤 역할을 더 원래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뭘 잘 정확히 법규에 대한 적이 없으셨구나. 예,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계속 해오던 정보보호단 임무 자체가 제가 계속 보안 쪽으로 했는데 보안에는 우리 방첩사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있는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계엄이나 그런 관련법에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아마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 보안 쪽 파트는 대부분 다 어떤 정보보호 지침이라든지 어떤 보안 규정 이쪽에 의해서 대부분 다 임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전시가 되더라도 아예 그쪽 파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라든가 뭐 김숙희라든가 이런 해킹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 뭐 행안부나 또 뭐 사법기관, 뭐 선관위, 뭐 외교부 이런 데 막 침투하는 건 언론에서 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방첩사 정보보호단은 이제 군과 방산업체 위주로 하지만 예. 이게 해킹 주체가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든가 이런 조직이면은 그런 거는 국정원하고 좀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해킹 조직이 정부기관을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또 방산업체나 군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한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뭐 정보보호단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업무에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23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계엄 선포 1년 전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초적인 뭔가를 알고 있고 이게 계엄이 선포돼서 저 방첩사의 이런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무에 하다는 과정에서 임무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 임무 수행에 대한 어떤 위법성을 갖다가 계속 제기한 아니, 거고. 아까 보면은 왜 예. 북한 관련된 다만 방첩사에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럴 것이라고 그냥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제 생각을 그때 조사받을 때 묻길래 그러면 뭐 어떤 북한하고 관련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고 그 진술한 거였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어떤 보안 문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지적대로 제대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가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그 당시에?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정부 부처나 일반 이제 그 외부 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어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서 조정 통제한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 인원 중에서도 국사단에 속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지원 가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우리 방첩사에 단독적으로 임무를 주는 경우는 이렇게 계엄이니까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해킹 사건이라도 청와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 뭐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것이 민간이든 군이든 방산업체든 상관없이 대규모 어떤 해킹 사건이 나면은 전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쌍방모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